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. 1년 3개월 만이죠.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여야 협치를 부탁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. 분위기가 어땠을지요. 정의당 여영국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.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대통령 오찬 분위기 어땠습니까? 우선 1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. 1시 반까지 시간을 한 30분 더 넘기면서까지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대통령께서도 뭐 준비된 원고 외에도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좀 주된 배경이나 예. 또 성사된 뭐 이런 과정들을 조금 소상하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예. 또 저희들 특히 이제 야당 대표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나 또 남북 문제, 북미 문제, 동북아 문제, 또 대중국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도 드리고 약간의 우려, 또 제안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. 예. 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대통령께 하셨습니까? 뭐 저는 우선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, 북미 그 관계 개선과 관련된 한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. 예.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도 나와 있지만 저 판문점 회담, 그다음 싱가포르 회담, 남북 간, 북미 간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구체적 내용이 사실 빠진 것, 없는 것 예. 그런 좀 우려를 좀 하면서 1월 달 연초에도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은 조정할 수 있는 좀 의지를 내비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좀 담아서 예.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거나 연기하거나 의지를 담아서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측에 좀 제안을 해서 좀 물꼬를 털 수 있는 대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. 좀 이런 좀 제안을 드렸고,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인도적 문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 공동 합의문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건 방역 문제나 예. 또 식량 문제나 또 원자재 문제나 예. 등등에 대한 적극적 좀 지원책을 마련해서 예. 북측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. 이렇게 좀 적극적 역할을 좀 주문을 드렸고, 그 외에 이제 당면한 우리 국민의 민생 문제, 뭐 지금 중대재해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, 또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, 예.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, 또 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임기 내라도 좀 지켜달라 하는 좀 의지 표명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. 예.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, 그러면. 네네. 그 인도적 문제인 보건, 식량, 원자재 지원은 북에서 일단 호응이 있어야 될 테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다. 이게 여 대표님 생각이신데. 네네.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미한 게 혹시 네. 이 뒷이야기 하려고 했는 거 아닐까요? 어떻게 뭐 보세요? 우선 저는 뭐 구체적 이행 계획을 예. 뭐 협의할 수도 있다. 예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 축소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등등은 아마 협의가 가능할 거라는 여지를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. 예. 네네.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좀 북한과 대화 테이블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뭔가 좀 조치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예. 중대재해법이나 코로나 손실 보상은 여야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? 뭐 중인데 어제 이제 그 입법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정부 중소기업 벤처부의 그 관계자가 참석해서 좀 상당히 우려되는 말씀을 좀 하셨죠. 예. 이제 코로나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기준을 작년 8월 기준으로 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, 그렇게 이제 역산했을 경우에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뭡니까 이 지원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 받은 것 중에서 다시
도로 내어 넣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. 이러면서 예. 이제 굉장히 반발을 좀 하곤 예, 했는데 그랬죠. 그 점에 대해서 예. 저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또 대통령께서 직접 좀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한 용단을 좀 내려주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. 예.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? 그분들 주되게는 이제 코로나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예. 이제 코로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않은 것 등등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내 생산을 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 점에 이제 기술 이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지적들, 예. 주로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좀 주된 거였습니다. 예. 백신 문제는 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미가 백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또 기술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. 네네네. 그 백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대본 또 여당에서 백신 인센티브 얘기를 하던데 예.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뭐 저도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예, 예. 예, 이게 이제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 백신을 맞고 뭐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또 이상 반응이 있고 하면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당장 하루하루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백신 유급 휴가 문제도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제 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은 뭐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. 그렇죠. 문제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. 예.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. 예.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뭐 그와 관련돼서 좀 투명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뭐 그러려면 언론에 또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 언론에서 워낙 불신을 조금 뭐 조장한다라고 할까요?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서. 예, 뭐 일부 또 야당 대표께서 그런 언론의 문제를 지적도 했습니다. 이제 가짜뉴스 예, 예. 라고 지적을 하고 또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좀 있는 듯하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이후에는 뭐 그런 문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주제를 좀 바꿔서요.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 네, 네. 그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? 우선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은 뭐 슈퍼 정관예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고요. 예. 이제 검찰 차관까지 지냈던 분이 많은 피해자를 낳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. 예. 이렇게 보고 이런 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 현재 진행형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될지 예. 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상당히 큰 우려가 됩니다. 예.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알고도 아마 추천을 했을 텐데 이것도 큰 문제고요. 몰랐다 해도 사실은 이거는 뭐 인사 검증 실패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이러한 정관 예우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좀 관행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. 예. 지금 저는 최종적으로는 원내하고 상의해서 최종 판단을 좀 할 거라고 좀 할 거고요. 예.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그 사건 수임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뭐 전 당 대표를 예.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. 일단 본인은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. 오늘 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했는데. 예. 아니 그 사건 수임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예. 그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좀 없다고 했으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이건 뭐 예. 시간이 지나면 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 네네.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지적하더라고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도 그 국민의힘 대표께서 원내 대표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. 당장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예. 현직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좀 적절하느냐 뭐 이런 말씀까지 있었는데
우선 뭐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좀 피해자를 낳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중립성은 좀 굉장히 좀 의심이 좀 되고요. 검찰이 과연 권력 눈치 안보는 성력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? 이 점도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어쨌든 검찰이 이제 권력 눈치 안 보고 성력 없는 수사기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이유로 온 나라를 진영 싸움 전쟁터로 만들어 온 정부 여당에 좀 책임이 있지 않은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전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라고 합니다만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네네. 그렇다면 과거 수사가 결국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을 키운 건 민주당이다. 예.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 것, 또 검찰을 비롯해서 권력기관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고 그 방향은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, 그다음 검찰이 권력의 통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예.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도 더더욱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. 그런 예. 측면에서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좀 무엇을 남겼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. 예. 저는 뭐 과정이 틀렸다면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바람이 거셉니다. 근데 이 전 최고가 지금 2030 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에 아무래도 젠더 이슈가 있겠죠. 근데 최근에 뭐 정의당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은 페미니즘만 생각하는 정당이다. 뭐 이런 비판도 있길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우선 뭐 청년 세대 고통이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? 예. 2030 세대 목소리가 정치권에 좀 반영되지도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. 그만큼 청년 정치인이 없다는 안정이 예. 바로 이준석 전 최고의 바람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특히 이제 기득권 양당의 청년 정치인이 상당히 좀 드물고요. 그런 점에서 4.7 재보궐선거에서 2030 남성이 좀 보수화됐다 평가하는데 저희 당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들의 불안한 삶에 정치가 제대로 응답했는가 이 점을 예. 제대로 좀 봐야 된다 보고요. 예.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공정을 훨씬 중시하고 예민한 것은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사회가 더욱 불안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. 방역과 관련한 논란도 또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. 마땅한 대가를 아까 백력입니다. 백력. 예. 마땅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나 예. 청년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고 예. 또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. 좀 이렇게 보이고요. 예. 그러면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의당은 젠더 이슈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. 이런 주장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예. 저는 정의당이나 모든 정당들이 더 이제 여성주의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또 그 계층이 여성이지 않습니까? 예. 임금의 측면에서나 고용의 측면에서나 성진의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위계적인 이런 남성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뭐 어떤 실용이나 주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늘 노출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분들의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도 또 여성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의 권리가 더 강화되면은 뭐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대표님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.